이곳 국회는 고인이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한 이후 7선 의원을 지내는 동안 정치인으로서의 삶이 곳곳에 묻어나 있는 곳입니다. 연결식에선 장례 기간 상주 역할을 했던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민주당 대표 등이 조사와 추도사를 맡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부인 김혜경 여사와 연결식에 참석해 고인의 넋을 기리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약자와 민주화를 위한 위에 헌신한 고인의 뜻을 잇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발의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유족과 정계 인사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군 의장대가 고인의 영정과 이 대통령이 추소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차례로 들고 장례식장을 나섰습니다. 김민석 총리와 우원식 국회의장, 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은 고인의 영정에 작별 인사를 보내며 침통한 표정이었습니다. 운구행렬은 고인이 마지막 공직을 지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과 여의도 민주당 당사를 거쳐 이곳 국회로 왔습니다. 잠시 뒤 연결식을 마치면 고인은 화장 뒤 세종시에 있는 자택에 들렀다 세종의 추모공원에서 영면에 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고 이해찬 전 총리의 연결식이 진행되고 있는 국회에서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이틀 연속 관세 협상을 했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김 장관은 한미 두 나라가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는 깊어졌지만 대화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언급해서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한미 통상수장 간의 두 번째 회동. 2시간 반 넘게 협의를 이어갔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진 못했습니다.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는 깊어졌고 나름대로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절충점을 찾을지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김 장관은 회동 직후 미국이 실제로 관세 인상에 나설지 등 일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엔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자세한 언급을 피했습니다. 후속 협의 일정에 대해선 귀국 후 화상 협의를 이어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일단 표면적으론 한국이 대미 투자 속도를 높이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특별법 통과 전이라도 미국과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사전 협의를 검토할 수 있다며 관세 인상 철회를 설득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고유 권한인 특별법 처리 시점을 보장할 순 없지만 한미 간 대미 투자에 대한 사전 협의를 진행하면 법이 통과된 후 투자 이행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김 장관에 이어 워싱턴에 도착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 등과 만나 설득에 나섭니다. 결국 미국도 한국과의 딜을 원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국익을 중심에 두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미 간 고위급 대면 협상이 시작됐지만 서로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관세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케빈 워시 전 연방준비제도 이사를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지명하자 최근 급등했던 국제 금과 은값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금 현물은 현재 시간 30일 전장보다 9.5% 급락한 온스당 4,883.62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은 현물 가격은 이날 전장 대비 27.7% 급락한 83.99달러에 거래되며 온스당 100달러 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통화 완화 성향이 덜한 워시 전 이사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헤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가 경찰에 출석해 12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조사를 마치고 서울경찰청사를 나온 로저스 대표는 혐의를 인정했느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를 상대로 쿠팡이 경찰 몰래 개인정보 유출 피의자를 중국에서 접촉하고 노트북을 회수해 포렌식을 한 경위 등을 조사했습니다. 로저스 대표는 지난달 25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부 조사와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어제 오후 충북 음성군의 생활용품 제조 공장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큰 불길은 잡혔지만 가연성 물질이 많아서 완전 진화까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2명의 행방을 찾지 못한 가운데 소방당국은 오늘 새벽 시신 한 구를 수습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가득 메웠고 시뻘건 불길이 건물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어제 오후 2시 55분쯤 충북 음성군의 생활용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지 20여 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400여 명과 헬기 7대 등 장비 100여 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3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공장 건물이 샌드위치 패널 소재인데다 가연성 물질인 펄프가 많고 대기가 건조해 불길이 빠르게 번진 것으로 보입니다. 화재 난 주변이 새빨개요, 지금. 건물 한 4-5동 정도가 지금 붉게 지금 불이 환하게 펴져 있고요. 연기도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고. 공장 직원 80여 명 대부분은 대피했지만 카자흐스탄 국적의 60살 남성과 네팔 국적의 23살 남성 등 외국인 근로자 2명의 소재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밤새 수색 작업을 이어간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늘 새벽 0시 40분쯤 공장 안에서 시신 한 구를 수습하고 신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재가 너무 강해가지고 저희 구조대원들이 접근해서 그 인원을 찾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발화 건물하고 그 인근 옆 공장 그 사이 화장실에서 있었던 걸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공장 5개 동 2만여 제곱미터가 탔고 공장에서 시작된 불이 인근 산으로도 번지면서 1000제곱미터 면적이 피해를 봤습니다. 진화율은 70% 수준으로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제 인천 강화군의 소사육 농가에서 올해 첫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인천과 경기 김포시의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심각으로 상향하고 그 외 지역은 주의 단계로 높였습니다.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에 대해서는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며 소 240여 마리는 살처분할 계획입니다. 중수본은 또 전국 축산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서 48시간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2월을 하루 앞두고 길게 이어지던 한파도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현재 중부와 경북에는 한파 경보나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아침도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졌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오늘 서울의 낮 기온 1도 등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경보나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또 강원 영동과 영남을 중심으로는 산불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효 중입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화기 사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수도권은 밤부터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순간 풍속 초속 15m 안팎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을 살펴보면 대전이 3도, 광주 5도, 대구 6도, 부산 8도 등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과 제주 해상에서 최고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충청과 호남, 제주 지역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 곳곳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살아남은 이는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